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이상돈입니다. 그동안 30여 년 동안 치료해온 임플란트 치료의 그런 임상적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임플란트 치료의 기본적인 목표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84년에 경북대학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보철과를 수련받고 보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1995년에 미국 뉴욕대학교 임플란트 학과에서 2년간 임플란트 수련을 받고 귀국해서는 광명 뉴욕 치과의원을 90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임플란트 치료의 베이직 골로서 저는 첫 번째는 그 기능을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또한 좀 심플하고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그 임플란트 보철의 결과가 오래오래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심미적인 치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임플란트 치료하는 과정에서 잔존 치아 혹은 자연 치아들을 가급적이면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보철은 장기적으로 착탈이 가능해야 문제 해결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접착 방식보다는 나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임플란트 치료를 이해법, 서브멀지드 임플란트 어프로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식립하고 봉합을 해서 3, 4개월 치유 기간을 가진 다음에 2차 수술을 하고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임시치아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는데요. 지금은 이런 그 인시전 없이 플랩니스의 임플란트 식립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임프레션 테이킹도 아주 간편하게 하고, 요즘은 또 인트라오럴 스캐너를 이용한 스캐닝에 의한 인상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다음에 오면 이제 보출물을 딜리버리하는 이런 아주 심플하고 이지한 프로시저. 저는 그것을 앞으로 이제 셉이라는 말로 이제 통칭하겠습니다. 62세 남자 환자인데요. 2015년도의 일이죠. 턱에 문제가 있어서 턱 수술을 받고 덴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쭉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삼키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환자인데요. 그래서 이런 환자를 덴처를 일반적으로 만들고 난 후에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해가는 게 스탠다드한 프로시저인데, 이 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펑션, 기능을 빨리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 과정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환자의 경우에 덴처를 만들지 않고 덴처 없이 직접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악을 먼저 하게 되죠. 상악 먼저 임플란트를 심고 임시 보철물을 직접 만들어서 당일날 이렇게 끼워주게 되죠. 그래서 상악을 먼저 하는 이유는 교합 평면을 설정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상악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그 협설치계 임시치아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끼우고요. 일주일 후에 하악도 환자분이
응해서 하악도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바로 하악도 임시 보철물을 장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삼키기도 어려운 환자에게 덴처를 숙달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와 같이 임플란트 식립 즉시 임시 보철물을 하게 되면 이런 그 환자의 그 숙달 과정도 이루어지고 치아의 형태도 다듬어 가면서 시간을 경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 환자에게는 제가 볼 때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환자가 2015년도에 4월 초에 임플란트 시술을 했고 7월 13일에 3개월 만에 보철물을 완성하는 이러한 그 치료를 했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지만 치료 시작부터 환자가 기능을 바로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큰 장점이 있었죠. 이 방법이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착 환자의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프로시저는 덴처를 의치를 환자가 이미 끼고 있거나 없으면 새로운 의치를 제작을 해서 듀플리케이션 하는 거죠. 복제를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될 곳에 GP콘을 이용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부위의 available bone height를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 부분에 임플란트가 드릴링 될 수 있는 홀을 이렇게 형성해서 서지컬 템플레이트, 서지컬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환자인 경우에는 상하게 그 의치 없이 사전치로만 생활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이 환자에서 그 상하게 임플란트 식립 후 즉시 보철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먼저 상하게 덴처를 만들었고요. 그 덴처를 복제를 해서 이와 같이 서지컬 템플레이트를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지컬 템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고, 서지컬 템플레이트의 순면을 임시치아를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무치약 환자를 위한 표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메탈 리인포스 되어 있는 임시 보철물을 수술 당일날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디어 로딩 방식은 안전 무치약 환자에서 가장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와 같이 안전 무치약 환자는 기능을 빨리 회복시켜 줘야 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이 매우 심플하고 쉬워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그 치료 결과는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잘 사용되고 있는 롱텀 석세스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환자가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 보철물의 롱텀 석세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2002년도의 일인데요. 55세였고 여성 환자였습니다. 의치, 하악의 부분 의치를 오랫동안 사용했기 때문에 리치가 매우 얇은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좌측 부위는 오크잘 리덕션, 크레스탈 리덕션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고 우측 부위는 협측에 본 그раф트를 해가지고 임플란트, 레귤러 다이미터 임플란트를 식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22년 경과한 결과를 보면 임플란트 주변의 골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좌측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가 대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기에 인프라 오클루전이 발생해서 한쪽 보철물을 새로 제작한 그런 상태이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2008년도의 일인데요. 당시 44세였고 지금 60세의 여성 환자가 되었습니다. 16년 정도 경과한 환자인데요. 자, 임플란트 수술, 임플란트 보철 직후의 사진과 16년 경과한 그 파노라마 사진을 비교해 보면 잔존되어 있던 전치가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클리닝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환자였고 아주 주기적인 그 리콜 체크에 잘 응하는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의 그 부분적인 엑스레이를 보면 2008년도에 1년 정도 됐을 때의 결과의 본 레벨이고 2024년 17년 경과한 것의 본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로스 없이 잘 유지되고 있고 만약에 이 보철물의 컨터를 약간 컨케이브하게 했다면 본이 더 생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우리 치과의사는 심미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환자는 48세의 여성 환자인데 매우 외모가 뛰어나신 분인데 이와 같은 오버레이 덴처를 제거하고 나면 이와 같이 내부에 메탈로 된 이런 그 인너 코핑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환자는 매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그런 상태를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제 내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환자는 오랫동안 그런 부분 의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치조제가 매우 얇고 상악 같은 경우에는 잔존골이 많이 없는 그런 아주 임플란트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악동 골 이식과 숏 임플란트를 이용한 하악의 고정성 보철, 상악의 고정성 보철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치료 전과 치료 후를 보면 심미적으로 환자는 굉장히 만족한 상태의 결과를 얻은 거죠. 다음은 67세 여성 환자인데요. 2010년도에 환자입니다. 그동안에 쭉 리모블 파셜 덴처를 사용해 오던 환자이고요. 그 RPD의 결과 이 지뢰치 내부에 우식과 큰 그 치근단 병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구치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견치에 치근단 큰 병소를 가진 치아를 발치할 것인가 아니면 세이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견치의 광범위한 우식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병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24번도 약간의 그 에피칼 병소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환자인 경우에 구치부의 임플란트를 완성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견치를 엔도돈트 트리트먼트를 했고 이와 같이 세이브에서 7년 동안 잘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임플란트가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포스티리어 서포트에 의한 전치부를 갖다가 보호할 수 있고 이
병소가 있는 치아도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RPD보다는. 네, 이 환자가 12년 경과된 2022년도에 내원을 했는데 이 견치 부위가 파절이 돼서 동요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갖다가 제거를 해보니까 이와 같이 이러한 병소가 병소 주변에 골이 잘 치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환자는 임플란트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견치를 발치하고 바로 임플란트를 시술하기를 원해서 이처럼 견치를 발치하자마자 임플란트를 시술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년 경과한 그런 그 결과를 보면 임플란트 보철에 의해서 전치부가 자연 치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치료의 베이직 골은 잔존 치아를 가능한 한 보존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51세 여성 환자로서 하악 좌측 구치 부에 제1, 2 대구치가 결손이 된 경우에 제1, 2 소구치를 이용한 디스탈 익스텐전 보철을 사용해 왔었는데 이 보철의 결과 접착제가 없어지면서 광범위한 우식이 생기고 치근단 병소가 생긴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 그 35번 치아도 동요도가 상당히 큰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치부에는 이와 같은 공간과 치아의 회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임플란트 시술 후에 이 전방부에 있는 이 약화된 치아를 치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임플란트를 갖다가 시술을 하고 그 임플란트 힐링 피리오드 동안에 전방부에 공간이 있는 치아들을 교정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병소가 있는 34번 치아를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은 환자의 나이, 환자의 경제적 능력, 그리고 환자의 건강도, 환자의 요구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엄격한 경우라면 이 치아에 대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다면 발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2014년 6월 달에 이와 같이 전치부, 하악 전치부의 스페이스와 크라우딩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니 튜브를 활용한 교정 치료를 임플란트 힐링 피리오드 동안에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스페이스와 회전된 치아가 잘 치료가 되었는데요. 34번 치아인 경우에는 근관 치료를 하고 캐스코어를 이용한 크라운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자는 2014년도 5월 14일 날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한 달 후에 교정 치료를 하고 11월 11일 날 모든 치료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정 치료가 걸린 시간은 5개월이 채 안 됐고요. 4.5개월 정도 걸렸고요. 이와 같이 임플란트 치료가 끝날 때 11월 달에 이와 같이 발치할 수도 있는 치아를 캐스코어를 이용해서 크라운을 심미적으로 했고 전치부는 스페이스를 모으고 회전된 치아를 똑바로 해서 설치게 고정된 이런 상태입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그 치료인데 2022년도까지 팔로업이 됐습니다. 8년 동안 팔로업을 했을 때 이 34번 치아가 잘 세이브되어 있는 게 볼 수 있고요. 전치부에 약간의 릴랩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신미성이 잘 회복이 되었고 치아, 잔존 치아를 잘 프로텍션 했고요. 보존했고 장기적으로 롱텀 석세스가 이루어진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임플란트 치료의 목표는 환자가 잃어버린 기능을 가능한 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심플하면서 쉽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치료의 결과가 장기적으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심리적 결과를 얻어야 되고요. 잔존 치아들을 가능한 한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환자가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보철물의 디자인이 좀 리트리버블하게 제작이 되어야 되겠고 가능한 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목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